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살 거는 다 사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안 먹어도 기분은 올려야 되니까. 이건 얼만데? 12,000원입니다. 이건 형 12,000원 간대. 좋다, 그러면- 싱싱하네. 흥정하는 재미, 인정 넘치는 덤으로 가득한 전통시장. 많이 팔지는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목이라도 옛날처럼 제수용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예. 언제 가도 흥겨운 곳, 대목 장날엔 안 갈 수 없죠. 밀양 아리랑 시장으로 장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영남로가 반겨주는 밀양에 왔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10분 더 걸어가야 나옵니다. 바로 여기. 왜 니또 똑같네 5,000원치. 5,000원 난 산다가. 나 만지 산 됐다. 더하고 5,000원 줘다 이제 부가란 편. 소소한 실랑이가 오고 가고 온갖 살 것들이 가득. 시장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데요. 명절 되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좀 둘러보면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미리 조금 이렇게 참고도 해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살 거 있으면 좀 사놓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계획 때문에 좀 많이 해요. 연근이랑 미나리랑 밤이랑 샀어요. 전통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면 뭐가 많아요. 신선하고요. 네, 올 장날에서 조금 팔긴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또 저렴하면서 신선하고, 그리고 우리 손님들 맞이하는 우리 상인들도 덤으로 이렇게 그 정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아무래도 뭐 일반 대형 유통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국 3대 전통시장 밀양장. 저희 밀양 아리랑 시장은 1479년 성종 10년 밀양업성 축조 시에 동원된 백성들의 그 생필품을 갖다 조달하기 위해서 생긴 시장입니다. 2017년도 밀양 아리랑 시장과 내일 전통시장이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수는 약 500명이 지금 있고, 그다음 점포수는 약 3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영남로, 아랑각 등 유원지가, 그다음 또 관광지가 상당히 산재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밀양과 우리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럽지 않은 규모에 있을 건 다 있는 밀양 아리랑 시장. 한번 볼까요? 당근, 쪽파, 시금치, 시래기, 도라지. 예, 많이 벌었어요. 이 보세요. 많이 벌었나 봐라. 많이 벌었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데요. 사과, 배, 꽃감, 지사 지낸다. 영감 지사 지낸다. 대목에 또 살 게 뭐가 있더라? 생선, 오색나물인데 도라지,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또 하나 무. 한국에 들어갈 거는 홍합하고 조개하고 소고기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얼추 다 샀나요? 아, 떡도 사야죠. 요즘 이제 설이라서 뭐 날도 춥고 하니까 그 대목에는 떡국, 가래떡 요 두 종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뭐 시루떡, 제사용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재래시장에는 잊지 못하는 정말 맛있는 떡과 여러 생선들이 있으니까 명절 앞두고 꼭 한번 밀양 재래시장 놀러 오십시오. 장날에 장만 보고 갈 수 있나요? 밀양 아리랑 시장, 군침 도는 요깃거리도 많은데요.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먹거리는 장국, 보리밥, 돼지국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서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을 개발한 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를 부치 끄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고를 잘 끌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먹어봤지만 굉장히 깔끔하면서 맛이 담백한 맛이 나면서 이 국물 자체가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에 오면 뭐 여기저기 좋은 것도 많고 못 본 사람들도 자주 보고 보리밥집에도 오고 정겨운 맛에
그래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박상에 호박씨 넣고 땅콩 넣고 그래가 박상님들 깁니다. 박상 해가요 사돈 두 집에 주고 남는 건 우리 몰라 그래 왔습니다. 미란 장이다 보니까 떡국도 태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강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뻥튀기는 뭐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해가지고 제까지 지금 2대째인데 아버지 하신 게 한 50년 되고 제가 한 지도 뭐 거짓 뭐 이렇게 나와가 도와드리니까 한 15년 정도 됩니다. 자, 뻥합니다. 고소한 냄새 지나면 바다 내음 물씬 어물전이고요. 오징어 이거 다 놔주세요. 큰 거, 작은 거. 큰 건 얼마입니까? 나는 6,000원. 큰 걸로 주세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살 거는 다 사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안 먹어도 기분은 올려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고 막 아무 신경 안 쓰고 제사 잘 지낼 테니까 몸 관리 잘하고 집에 건강하게 잘 있어 그냥. 예. 조기, 돔, 민어, 가자미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리고 명태포 올리고 그렇게 놀다가죠. 대목이라도 옛날처럼 제수용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예. 경기는 어려운데 지금 많이 비싸거든 해물 자체가 너무 비싸서 살아가는 우선 일반적으로 나물이 잘 나가요. 반찬 해먹는 거. 손님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고객이 먼저고 예. 고객님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거라서 밀양장 입시장인데 많이 오셔서 좋은 물건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 벗고 다들 좀 얼굴 보고 지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재미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생선도 사고 또 떡도 사고 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 즐겁게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기 많이 샀습니다. 우리 가족들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마음만은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나아진 세상 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주춤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우리 미랑 파이팅! 전통시장의 온정으로 따뜻하게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설날 보내세요.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방역사 힘내소 박찬규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찾아왔는데요. 자, 여기서 저의 힘을 보태드립니다. 힘내소 출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학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금산 특수 화훼단지 내 화훼농가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둘러보자니 금산 화훼단지의 경이로운 꽃소문 전국 곳곳에 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오늘 진학산의 기운을 듬뿍 받아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힘내소. 어디 보여? 보이니? 힘내소. 여기 갔어. 그래? 그래. 여긴가? 맞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해주세요? 저는 힘내소입니다. 현대소네. 금산 화훼농가 부부 고승환, 송영옥 씨를 소개합니다. 힘내소. 반갑소 한번 해주세요. 힘내소. 반갑소. 두 분만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어제 마침 또 집에 계셨네요. 예, 오전에 꽃 절화 작업을 끝내놓고 지금 내려온 거죠. 요즘에는 어떤 꽃들 많이 해요? 요새는 이제 후리지아하고
나는 그래서 칼라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죠.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에 뭐 안 힘든 사람들이 없지만 또 화훼 농가가 또 타격이 크잖아요. 많이 어렵죠. 해마다 이맘때면 최대 성수기를 맞이했던 화훼 농가. 하지만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입학 시즌 맞물려서 제일 또 즐거울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년에 비하면은 지금 대학교 졸업들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이 졸업 시즌 시기가 변하기도 했지만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각종 모임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졸업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꽃 소모체가 없는 거예요. 6년 전 MBC에 출연할 당시 영상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시절 화훼 신품종과 집중 작물을 선보이며 매출도 상당히 올렸답니다. 쌀 때는 이거 한 대 2,000원씩이에요. 이야, 그럼 이 꽃들 보면 그냥 흐뭇하시겠네요. 아니 비쌀 때는 돈으로 보이니까 좋고. 하지만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고 고송환 씨 또한 평년 수익의 절반밖에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매출표와 품목서엔 전국의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그대로 담겨 이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이 품목수는 9가지를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출하한 것이 여기 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재동 공판장애로 화훼 일이 간 거예요. 전년도에 617상자, 그리고 물동량하고 금액이 이제 한 6,300 정도. 그런데 재작년에는 상자 수도 990상자. 거기에다가 이제 1억 2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동량이나 금액이나 모든 것이 다 줄은 거죠. 이 코로나 여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셌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하가 줄었지만 꽃 재배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죠. 계속 일어나셨던 거고. 네. 그 꽃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자식 같기도 하고 하나님 누구 말따나 피와 피땀이지 그게 피땀이로 올려진 건데 노타리를 치고 갈아엎을 때는 진짜 속이 상당히 아픈 거지.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래도 겉으로 이제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공기 좋고 물 맑은 진학산 자락에 있는 고송환 씨 부부의 화훼 농장. 부부가 피땀으로 일군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꽃들은 농장 밖의 세상을 모르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값이 너무나 하락하다 보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작업을 하면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일손을 도와줘야지 다음은 얼마라도 소득이 있는 거죠. 힘내서 갑니다. 드디어 힘내서의 진가를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프레지아 절화 작업에 저도 일손을 보태봤는데요. 쉬울 줄 알았는데 오래 앉아 집중하며 하나하나 꽃을 따는 게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꽃이 볼 때는 예쁘고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꽃의 이름이 후리지아인데 네. 일부 우리 저 농가들은 허리잡어라고 불러요. 허리잡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에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병원 다니는 게 하루에 일과일 때도 있고 이 뭐 일을 할 때는 자주자주 허리를 풀어줘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오늘도 저 몸 좀 풀고 가야죠. 예, 허리 좀 풀어요. 아이고, 자 아이고. 돌리고 소머리도 돌리고. 아이고 고맙소. 힘내서가 아니라 이거 고맙소네. 힘내서. 한 송이 프레지아를 피우기 위해 전국의 화훼 농가에서는 그렇게 꽃을 심고 따고 계시겠지요. 코로나19로 시름을 앓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꽃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 아름다운 꽃들이 방방곡곡 많이 팔려서 화훼 농가들에게 꽃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꽃 재배를 했는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꽃이 전부 다들 여기저기 가서 반기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가 길을 막고 있어서 꽃이 갈 길이 잃어가지고 꽃 가격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꽃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포르지아.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 화훼농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난해까지 금산 화훼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던 고승환 씨는 해외 신품종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기를 수십 번, 고진감래 끝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꽃들이 라넌큘러스입니다. 나난크로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나난크로스 중에 이건 버터프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와트네, 에오 하데스, 피탈로스 이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건 금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 현재 착황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품종이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힘내서와 열심히 수확한 꽃들을 차분하게 선별할 시간입니다. 너무 활짝 핀 꽃과 매우 어린 꽃봉오리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데요. 양질의 꽃가지를 골라 묶는 것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이 꽃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감동과 행복감을 줘요. 포장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또 포장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꽃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피고 있을까. 뭐 축하해 줄 사람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또 보다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집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지아 같은 거 놓으면 향기도 좋고 기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훼농가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뮤직비디오 뮤직 큐! 화훼농가들을 위한 꽃소비 촉진 프로젝트 힘내소가 홍보해요.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 꽃이 될래요. 화훼농가들 힘내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꽃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꽃소비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꽃농가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더불어서 모든 가정에 조금 이 코로나의 따뜻한 온기가 꽃을 통해서 전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화훼농가들 실현에도 더 활짝 피는 꽃처럼 꽃길을 걸을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꽃이 될래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멋을 만날 수 있는 뉴 핫플레이스. 오랜 한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한옥 카페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옥에서 살던 그 집 생각이 나고 분위기 좋고 커피 맛도 좋고. 매일 보던 평범한 카페가 질렸다면 이곳을 주목. 고즈넉한 한옥 카페가 주는 매력 탐구 시간. 옛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인테리어에 반하고 독특함으로 무장한 한옥 카페만의 메뉴에 빠져든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한옥 카페를 찾아온 곳은 안동시 도산면. 유유히 흐르는 안동호 물길 따라 커피향 따라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발길이 이끄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가의 끼를 펼치는 곳, 여행주로 주목받고 있는 옛끼 마을. 그중에서도 한옥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옛날 관악 건물인데요. 안동댐에 수몰되면서 이한 면사무소를 그대로 이건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계속 면사무소 대행으로 출장소로 쓰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출장소 문 닫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어요. 마을에서.
예끼마을 곳곳에 자리한 명소 중에서도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이곳 한옥카페. 예안면 시절 관아와 객서로 쓰이던 건물을 카페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 틈새로 들어온 고즈넉한 정취에 마음을 뺏길 때쯤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맷돌. 커피 원두를 갈려고 가져다 놨는데요. 맛도 훨씬 부드럽고 그라인더로 가는 것보다요. 맛도 부드럽고 손님들도 의외로 체험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하셔요. 들어는 봤나? 맷돌 그라인더. 기다리느라 심심한 고객들은 직접 와서 맷돌에 어처구니를 돌리며 옛 향수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스톱! 잘 걸린다. 할아버지 재밌다마는요. 향도 좋고 재미도 있고 희한하네. 고소한 맷돌 드립커피와 달콤한 수제 호박 식혜까지. 주문하신 식혜와 맷돌커피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커피인 만큼 진한 풍미와 고급스러운 맛 자랑하는 맷돌 드립커피. 첨가물 없이 사장님의 정성만 가득 밥알 동동 단호박 식혜의 달콤함. 순하고 향 좋고 맛이 연하고 좋지 뭐 이게 사실 딴 거 없어요. 들어오면은 그만 이 커피 향이 그만 확 풍겨요. 들어오면은. 둘이 얘기도 하면 재미가 있고 또 날만 새면 둘이 이 커피 한 잔 먹고 만난 재미로 살아. 우리 나이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옥카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나면 감성 한 모금 충전할 수 있는 미술관부터 예술가의 끼가 살아 숨쉬는 마을의 이모저모까지 한옥카페 그리고 예끼마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동의 원도심. 활기 가득한 시내에서는 어떤 특별한 한옥카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동 전통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관광기념품들과 안동의 특산품들을 활용한 카페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옥의 맛, 전통의 맛, 안동의 맛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을 파는 카페가 아닌 진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옥 카페. 커피랑 인절미 케이크 유명하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향도 진하고 가루도 많고 안쪽에 약간 떡처럼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기념품도 많고 그냥 인테리어도 한옥 분위기도 좀 나고 아담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억 속 할머니 집에 온 듯 따뜻한 바닥에 앉아 맛보는 정겹고 새로운 맛.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레시피로 만드는 음료를 비롯해 시그니처 메뉴, 전통 디저트까지. 안동에서 그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팔로 개척 차원이라던가 또 타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카페 메뉴에도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안동 소주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안동 생강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와인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곳 한옥 카페가 주목받는 이유. 안동을 대표하는 관광 두레 사업체로 안동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안동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동을 알리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카페를 들어서면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제품들, 일명 굿즈라고 불리는 안동을 대표하는 기념품들이 참 많죠? 안동에서 거의 유일한 관광 기념품 편집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기념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수공예 작가님들의 작품을 받아서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기도 해요.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성이 만나 독특한 굿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NS 업로드각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고 자꾸만 눈길을 사로잡는 유쾌한 디자인. 단순히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또 기념품, 또 카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좀 더 규모적으로도 좀 더 크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옛기 마을에서 감성 한 바퀴 돌고 맷돌 드립커피 한 잔의 여유, 원도심이 주는 활기까지 가득한 편집샵 겸 한옥 카페. 건물만 한옥이 아닙니다. 특유의 고즈넉함은 물론 전통의 맛과 멋까지 드러낸 한옥 카페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아이고 영감 어디 가요? 어딜 가긴 어딜 가? 내가 인형극 오늘 보러 간다고 했잖아. 인형극이요? 나도 좀 데리가요. 알았어. 어서 인형극 보러 가세요. 쉽지가 않네요. 야, 어릴 때 인형극을 많이 봤는데 인형 보면 참 쉽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형극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곳 순천에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인형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야, 어르신들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수 배워야겠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함께 가세요. 인형이 좋아서, 인형극이 좋아서 인형극 배우가 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 70세, 순천의 어르신 극단 인형. 인형에 담은 어르신들의 꿈을 만나봅니다.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한 주택가. 극단 인형의 아지트가 자리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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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형들 봐라. 인형극단 맞죠? 네. 야,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이제 인형을 만드는데 네. 저 얼굴 있죠? 아. 이걸 다 깎아요. 아, 인형을 사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저 옷까지 의상까지 다 만듭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무료하니까 네. 뭔가 그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네. 아주 상부상조하면서 그냥 인형 형제간처럼 너무너무 다 좋게 살아요. 야, 근데 이 인형극단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막내는 어떤 아 분인가요? 막내 이리 오세요. 우리 막내님 막내가 컴퓨터 작업까지 다 해. 아니, 막내신데 일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커피 대접하려고. 막내 역할에 충실하시네요. 예. 막내 역할. 막내분이라고 하게 되면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나요? 예, 68입니다. 이거요? 78 큰언니부터 68 막내까지 단장님과 10명의 열혈 멤버를 중심으로 총 16명의 단원들이 활동을 이어온 지 올해로 8년째가 됐습니다. 야, 이제 동글동글하게 다 자르셨네. 네네. 그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네, 얼굴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씌워야 됩니다. 아, 살색으로? 네, 살색으로. 인형극에 필요한 인형들은 물론 각종 소품들까지 모두 셀프 제작. 이 정도 실력이라면 반 전문가라 해도 손색이 없겠죠. 야, 이제 얼굴이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따 만들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작품 완성이 되면 이런 작품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완성이 전부 다 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해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한 인형극에 올리는 인형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공들여 만든 인형이 서는 무대는 어르신들의 일터가 되었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3년도에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지금 현재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인형을 이렇게 배우고 싶다, 활동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뭐 그때 이렇게 인형을 만들기 이제 교육해서 제작도 하고 해서 공연을 한번 나가는데 이 선생님들 그걸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게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뒤에 지금 보니까 인형 보니까 마스크 친 친구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야, 인형극단에도 코로나가 왔네. 아, 슬픈 일이긴 하네요. 네, 좀 안타깝지만 네. 인형극으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급히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로 우리가 그 공개도 좀 하고 네네. 인형도 만들어서 이제 했으니까 공연도 하자.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좋은 인연으로 이어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인형극부터 새롭게 기획한 코로나19 안녕까지 지난 8년간 무대에 올린 인형극이 총 20여 편.
특히 3, 4세 유아들 보면은 무서워서 울다가도 만지면서 너무 좋아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연습실을 찾아 늘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던 어르신들.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정말 시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인형도 딱 진열을 해놓고 거기서 와서 인형도 구경하고 놀이도 하고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홍보할 수 있는 음악도 틀어놓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차량 서비스라도 좀 해주면 올 8월 달에 인형극제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은 어르신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 얘기도 해보고. 오늘은 어린이 관객들을 만나는 날. 어린이집이나 주간 보호시설을 찾아 일주일에 2차례, 한 달이면 8번 정도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무대 장치에서 배경 세팅 등 공연의 모든 것이 어르신들의 몫이죠. 볼트도 줘. 음향과 내레이션도 수많은 연습을 거쳐 어르신들이 직접 녹음을 하셨대요. 음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녹음을 해서 같이 다 배우들이 가셔서 자, 그 역할을 해서 드디어 오늘의 VVIP 관객들 입장. 와,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야겠죠. 애들 앞에 항상 이렇게 나와서 있어도 인형극 하려게 되면 긴장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오늘 뭐 보러 왔어요? 인형극 보러 왔어요? 인형극 재밌게 볼 거예요? 재밌게 볼 친구들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재밌는 인형극 보여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자, 다들 미리 나가자고. 오늘 공연할 작품은 전 세계 동화계의 스테디셀러 양치기 소년. 어르신들의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할게요. 앞으로도 재밌는 인형극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안녕. 어린 관객들의 반응을 보니 오늘 인형극도 대성공인 것 같죠? 정리를 하시나 싶더니 금세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는 어르신들. 연습실이 따로 없다 보니 공간만 생겼다 하면 이렇게 연습에 심혈을 기울이신대요. 여기 있다가 달려갈 때 야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돌아가서 자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2번 야 할 때 한번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마 할 때 이거 하고 2번. 자 다시 한번 쭉 가세요. 쭉 가세요. 단장님이 매 눈빛이 되는 이 순간이 무대에서만큼이나 긴장된다는 어르신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우리 단장님이 이제 힘드셔.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머리는 하는데 행동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하지만 어르신 인형극단이 만들어온 지난 8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형극에 대한 사랑과 좋은 무대를 만들겠다는 어르신들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겁니다.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머리가 회전될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또 어린이들 앞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평균 연령 72세의 어르신들.
순천의 어르신 인형극단 인형이 그리는 그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극단 인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방학이 시작됐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고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이 겨울추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겨울추위를 제대로 즐기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잘 피해가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다 준비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행복. 얼음 위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 겨울 추위에서 잠시 벗어나 포근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식물원까지. 겨울 추위 즐기거나 피하거나 경주에서 즐기는 겨울 나들이 시작해볼까요? 겨울을 맞아 황성공원에 깜짝 등장한 새로운 명소. 유후! 보기만 해도 신나는 이곳은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경주 야외 스케이트장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로 탁 트인 시야에 이렇게 넓은 스케이트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너무 춥거든요. 영하 8도의 엄청난 추위여서 이 빙판길을 오면 더 춥긴 하지만 그래도 얼음이 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경주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긴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예,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주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이제 힘들었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안전하고 저렴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네. 이렇게 보니까 막 벌써부터 막 달려가고 싶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있거든요. 저희 야외 스케이트장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입장객 모두 전원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야만 또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매회 입장객을 이제 동선을 분리해서 이제 안 겹치도록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과 장비는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 관리를 하고 있고 방역 책임 관리자도 지정을 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예, 이용하실 때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마스크를 딱 썼고 장갑도 딱 썼으니까 이대로 준비됐을까요? 예.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입장료는 단돈 1,000원. 입장 전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은 기본. 무인 살균 소독기를 통해 소독도 철저히 하고요. 스케이트 장비도 1,000원이면 오케이. 이제 본격 빙판으로 선수 입장 해야 되는데 아니 이재 리포터 아니 신나게 달린다면서요. 너무 못하겠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짝짝짝짝. 어머, 이게 진짜 펭귄이네요. 네네네. 오. 아, 요거는 저 어린이나 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타는 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 나가는 방식을 멀리 보시고. 네. 다리를 네. 이렇게 살짝 V자 모양으로 해서 계속 돌면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좋네요. 이거 몇 바퀴 돌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간다. 이재 리포터도 안정적인 주행에 성공. 이 펭귄 친구만 있다면 스케이트 왕초보도 문제없다.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배우고 즐길 수 있겠죠. 처음 타보는 어린이 친구들도 펭귄 도우미에게 맡겨주세요. 얘 아니었으면 저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요. 얘 진짜 내 너무 좋은 친구예요.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추위도 잊을 만큼 신나는 스케이트.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인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운영되니까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 서둘러 주세요.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스케이트 타니까 좋았어요. 너무 추워서 애들이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애들은 적응을 잘 해가지고 스케이트도 잘 타고 땀도 잘 나고 추우니까 오히려 얼음이 더 잘 얼어 있어가지고 타기가 훨씬 좋았고 애들이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답답한데 오히려 밖에서 겨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추웠지만 그래도 싱싱 재밌게 놀다 보니까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빙판길 위에서 쌩쌩 달려보는 거 우리 추운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이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영하 8도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기온인가요? 지금 너무 추워 죽겠다고요. 추위는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이제 몸 좀 녹이러 가봅시다. 겨울 한파가 몰아쳐도 푸르른 숲이 포근하게 반기는 곳이 있다? 초여름 숲에 들어온 듯 아열대 우림에 들어온 듯 이색적인 풍경이 가득한 이곳은 경주의 식물원입니다. 와, 지금 여기 딱 들어오니까 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까까지 스케이트 탔다는 게 싹 잊혀질 만큼이나 여기는 완전 딴 세상 같은데요. 여기 지금 너무 따뜻하다 못해서 더워요. 지금 이거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따뜻한데 추위에 꽁꽁 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기분입니다. 아열대 우림부터 힐링 식물들로 꾸며진 현대식 정원까지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식물원. 귀한 식물 자원 500여 종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식물들 제대로 알고 보면 더 좋겠죠? 아니 선생님, 제가 식물원에 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막상 와보니 식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희귀식물을 좀 꼽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식물원에는 한 500여 종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가지만 추천해드리자면 삼색 부겐베리아도 있고요. 또 붉은 원종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오, 딱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저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네,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가실까요? 마치 비밀의 화원 같은 이 식물원 안에서도 가장 희귀한 식물을 찾아가는 길. 첫 번째 만나볼 식물은 삼색 부겐베리아입니다. 이 나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겐베리아입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아까 희귀하다는 그 식물인 거죠? 네네. 언뜻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특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4, 5m로 높게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저 아름다운 꽃이 네. 꽃이 아니고 꽃잎입니다. 잎사귀. 네네. 잎사귀?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핀 이런 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작은 꽃이고요. 네. 밖에 있는 것은 꽃받침입니다. 아, 좀 자세히 보니까 안에 조그맣게 꽃이 있는 거 같고 겉에가 잎사귀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안에 있는 게 꽃이고 그렇구나. 밖에 있는 게 잎사귀입니다. 보통 한 나무에 한 색깔의 꽃만 피는데 네. 3가지 품종을 접목해서 한 나무에서 3가지 꽃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나무에 지금 알록달록한 색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군요. 네네. 저기 분홍색, 흰색, 주황색. 오, 저기 주황색까지. 오, 신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할 식물은 크기만 봐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붉은 원종 고무나무입니다. 아, 왠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드는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이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뭔가요? 붉은 원종 고무나무입니다. 붉은 원종 고무나무. 그럼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초록색이 띄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새순이 날 때는 붉게 났다가 네. 점점 자라면서 푸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그 새순은 언제 나는 거예요? 5월쯤에 새순이 날 때는 붉게 납니다. 5월에 새순이 난다고요? 네네. 저는 왠지 겨울나무라 그러면은 겨울에 좀 잎사귀가 다 지고 뭐 낙엽이 진다든지 하고 이제 봄이나 여름쯤에 푸르게 변할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나무는 좀 다르네요. 이 나무는 열대, 아열대 지방의 나무로서 네. 온실에서 따뜻하게 잘 습도나 물을 관리해줬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 나무는 대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따뜻한 이곳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계절 내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도 볼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온몸을 쫙 펴고 초록의 기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겨울 최고의 힐링 장소 바로 여기네요. 여기 너무
하나하나 보면 귀엽기도 하고 전체를 보면 이렇게 눈꽃 같다. 이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인공폭포인데요. 열대우림 분위기 물씬 나는 폭포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식물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가 관람로에 아래가 훤히 보이는 스카이워크까지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식물원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경주 겨울 나들이 어떠셨나요? 이 추위를 즐기거나 피하거나 저는 둘 다 해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고도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남은 겨울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으세요? 빙판 위에서 겨울 추위를 제대로 즐기거나 따뜻한 식물원에서 잠시 추위를 피해보거나 둘 다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